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세팅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갈림길에 섰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답은 늘 명확했다. 선조들의 경험에 무임승차하여 가능성 있는 위협들로부터 피하라. 게다가 나에겐 그 외에 다른 조건들과 의무사항들이 붙었다. 남자는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남자는 뭐든지 덥석 도전해보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에 비해 예민하고 많은 것들에 자주 불편감을 느꼈으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중력을 느꼈던 나는 늘 갈팡질팡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보다 주어진 기준이 늘 우선이었고 난 언제나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불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어린 나에게도 애착 인형이 있었다. 이름은 몽실이었다. 마치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처럼 몽실이는 인형이었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고 마음의 안식처였다.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몽실이는 늘 가장 좋은 역할을 지켰고 언제나 내 침대에서 함께 있었다. 아마 나라는 존재를 반영한 첫 번째 대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6학년이 되던 해 이제 다 큰 학생이 인형 같은 걸 가지고 놀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내 머릿속을 괴롭혔다. 몽실이는 여전히 내 책상 위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나의 애착과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더 이상 그 녀석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 아깝고 버리기 싫은 나의 몽실이를 내 손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나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훗날 SNS에서 헝겊조가리가 될 때까지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형을 자랑하듯 보여줄 때 너무 부러웠다.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부러웠지만 내가 나일 수 있는 당당함과 거기서 느껴지는 평안함,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보다 부러웠다.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은 커서도 비슷한 태도를 만들어냈다. 내 생각이나 내 감각보다 남의 생각, 남의 감각이 더 중요했다. 남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더 낫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뇌었다. 나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일 뿐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 안 됐다.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아갈 나의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나는 요즘도 내 인생에서 놓친 제2의, 제3의 몽실이는 무엇인지 깊게 고민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해야 하는 일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취향인 듯하다. 다른 기준을 세우거나 기준을 헷갈리는 순간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말도 결국 취향이 반영되지 않은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남들과 미친 듯이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과연 취향의 영역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취향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깐깐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처럼 느껴진다. 취향을 강하게 강요하게 되면 마음의 사치나 이기성이라는 단어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취향이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나 보다. 그러나 동시에 취향은 나라는 존재의 깊은 이해가 동반되기도 한다. 다른 기준 말고 나. 노년이 된 이후에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보다는 취향이 잔뜩 뺀 과거를 회상하며 이건 별로였고 이건 충분했고 이건 과분했다. 펼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취향을 고수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다만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의 취향을 온전히 반영해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의 취향으로만 나의 세상을 채우고 나의 삶을 채우는 일. 지긋지긋하고 괴로움의 연속인 인생일 뿐이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싶다. 남은 삶은 충분히 나의 몽실이를 끌어안고 살고 싶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취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자꾸 뒤로 미룬 것 같아요. 저도 취향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도 제 취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화에서 힘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취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지? 라고 깨달으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취향이 자기의 삶의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에 있어서 취향을 논한다는 건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인생인데 왜 사치스러우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인데 뭐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고 내가 갖고 가고 싶은 나의 삶을 제대로 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을 찾는 데는 실패가 동반되는 것 같아요. 실패에 주눅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자꾸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 진짜 취향을 찾지 못한 채 이상한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만 계속 놓이다 사는 건 아닌가. 뭔가 계속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진짜 힘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불만족스러워. 근데 이게 그냥 배부른 소리가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걸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 내가 너무 포기한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진짜 취향이라는 게 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실패한다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제 거실이 한 3배, 4배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깐깐하게 자기 취향을 찾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조금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더라도 내 취향이 뭔지 알고 포기하는 것과 뭔지도 모르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취향을 포기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역시 관계겠죠. 대상이 사람인 순간 취향으로 그 사람을 가릴 순 없죠. 물론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가지고 취향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를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닌가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인생을 같이 걸어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수많은 판단의 요소가 있겠지만 취향도 그 중에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좀 불편한 생각인 것 같긴 한 게 사람을 취향이라는 어떤 기준에 감히 놔도 되나? 일에 있어서도 내가 취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최근에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취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사실 제가 그랬어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지만 내 인생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겠구나. 사람들마다 정말 취향이 다 다른 것 같고 저도 독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제 취향을 깊이 있게 알았으면 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애착 인형 몽실이 아직도 그 얼굴도 기억나는 그 몽실이 제2의 제3의 몽실이가 제가 또 이거는 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버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버리지 않고 헝겊저고리가 될 때까지 제 옆에 잘 끼고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